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 커밍스가 한국의 주식시장을 진단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개미들 무덤 위에서 로또를 외치는 이재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개미들 무덤 위에서 로또를 외치는 이재명. 이재명이 말이죠, 로또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들은 개미들은 죽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사실상 심정지 상태다라고 진 커밍스는 글을 시작합니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망령을 불러내듯 17년 만에 1,500원이라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고, 유가는 폭등하고 코스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한 줌의 자비도 없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빚을 내 쏟아부었던 자금들을 땡큐 하며 회수에 떠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대통령의 선동에 기대어 빚으로 채웠던 서민 투자자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와 폭락하는 주가 사이에서 반대 매매라는 거대한 단도대 위로 무참히 떠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환율 상승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으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그대로 붕괴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가 방어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탈출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이 환율 때문에 죽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빨리 주식을 팔아갖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과열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한도가 텅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비투 규모는 반대 매매 공포로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3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고 언제든지 연쇄 청산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3월 초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일시 중단한 상황은 더 계기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을 제공하는 스탁론으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신용거래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스탁론 엄청 이자 비싼 거 이리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스탁론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자가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 때문에 묻지마 대출을 해서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코스피가 5,400까지 수익 낙하해버린 상황에서다, 이렇게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카드빚과 스탁론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뿐 아니라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고금리 카드값과 이자값이 막혀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 매매 공포뿐 아니라 카드값 어떻게 갚을 거고 이자 어떻게 갚을 거고, 그 결과 신용불량과 개인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개인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가 SNS에 올린 메시지는 가히 경악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주가 조작을 신고하면 로또보다 쉽게 돈을 번다며 슈퍼카 영상을 공유하고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이가 말이죠, 주가 조작 신고하면 로또보다 더 쉽게 돈을 번다 라고 하면서 주가 항상 말이죠, 그러면서 슈퍼카 영상 공유하고, 다시 말하면 주가 조작 신고해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슈퍼카 사고,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자, 다시 말하면 주가 조작 신고해가지고서 좋은 나라 만들고 부자 되자, 그런 거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해오는 제도인데,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제도를 개정해 기존의 포상금 상한까지 없애고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 이재명 입에서 계속 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 얄팍한 정책 마케팅과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얄팍한 정책 마케팅이고 이게 얄팍한 지금 실수라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중 나서 로또보다 쉽다, 팔자 고친다, 부자 되는 방법, 이를 운운하는 것은 이건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위기에 몰린 국민들을 조롱하는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로또보다 쉽다, 팔자 고친다,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에 몰린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증시에는 30조 원이 넘는 비투 자금이 반대매매 폭탄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증시 폭락의 원인은 주가 조작 세력이라면서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B2를 갖다가 조장해 놓고 나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주가 조작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자꾸 주가 조작 세력을 갖다가 신고해라. 신고하면 로또보다 낫다.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 커밍스가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의 얄팍한 수법입니다. 이재명 오래전부터 주식을 정책 선동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 그런 직접 주식을 샀다며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폭등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골 노인들에게까지 가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사실상 비트를 선동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건전한 투자와 경제 기초 체력을 강조하기는커녕 대출 투기를 부추긴 결과 대한민국은 거대한 카지노형 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카지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하나의 카지노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30조 원이 넘는 신용융자 폭탄은 결국 그가 뿌린 선동의 씨앗이 맺은 참혹한 결과라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스크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재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대형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신용 위험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자금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빠져나가고 있고 그 첫 번째 탈출 지점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이 현금화를 하기 좋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파고 속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금융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본 유출을 막을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정부는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이라는 지엽적인 이슈를 들고 나와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범죄 세력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이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포퓰리즘의 레드카드를 던지고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미 투자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단순한 투자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달콤한 정치적 선동에 속아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망각한 대가라는 겁니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정상적인 투자 분석보다 돈 번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주가 조작이라며 신고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모순은 이겁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주가 조작을 어떻게 잡습니까? 주가 조작은 내부 정부와 차명 계좌, 대포통장 등을 활용하는 고도의 조직 범죄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심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포상금 어쩌고 하면서 슈퍼차 카를 갖다 공유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거는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 주가 조작 세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범죄에 직접 가담한 내부자가 동료를 배신하고 물증을 넘겨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주변에 수상한 정황만 툭 던져도 수십억의 포상금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가 조작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증시 폭락의 진짜 원인은 거시경제 악화, 외국인 자금 이탈, 과도한 비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책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도박 카지노로 만들고 이제는 묻지마 고발이 난무하는 또 하나의 로또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이 하나의 카지노가 되어버리고 있고 도박판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진 커밍스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B2를 내가지고서 지금 투자한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이 이재명식의 저 선동에 속아가지고서 지금 거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진 커밍스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말이죠,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의 부가 쌓이면 주식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이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이런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미들 무덤 위에서 로또를 외치는 이재명, 도대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진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